안녕하세요. 자격증의 모든 것에 전기기능사 필기 강의를 맡은 이재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기기기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기전력을 뜻하는 손가락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FBE라고 했습니다. F는 여기서 힘을 가리켰고 B는 자손 밀도를, E는 기전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F는 엄지손가락을, B는 검지손가락을, E는 중지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기전력을 뜻하는 손가락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중지손가락, 요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중지손가락입니다. 2번입니다. 전격전압 250V, 전격출력 50kW에 외분권 복권 발전기가 있다. 분권 계좌 저항이 25ohm일 때 전기자 전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분권 발전기의 전기자 전류를 보시면은 전기자 전류 IA를 물어봤습니다. 분권 발전기에서의 전기자 전류 IA는 부하 전류 I 플러스 계좌 전류 IF로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부하 전류 I가 얼만지 계좌 전류 IF가 얼만지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은 전기자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부하 전류를 먼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고 전격 전압 250V, 전격 출력 50kW의 외 분권 복권 발전기가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부하 전류의 I의 힌트는 뭐가 되냐면은 바로 저희가 회로 이론에서 전력 P는 VI다. 요게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I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I는 V분의 P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V가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250V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I는 이제 250V이기 때문에 V는 250V이기 때문에 V는 250분의 P입니다. P가 지금 전격 출력 50kW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50이 아니고 킬로와트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50 곱하기 10의 3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킬로를 와트로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얘는 지금 250분의 5만이 됩니다. 그래서 250분의 5만을 계산했을 때 전류 I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200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은 저희 지금 이 부하 전류가 얼마가 나왔냐? 200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더하기 이제 계좌 전류를 구하셔야 됩니다. 계좌 전류 IF는 저희가 어떻게 구했냐면은 IF는 계좌 저항 RF분의 전압 V로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항을 값을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데 계좌 저항이 지금 얼마라고 주어졌냐면은 25ohm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계좌 저항 25분의 전압이 얼마냐면은 250이었습니다. 그럼 이 25분의 250을 계산했을 때 계좌 전류 값은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 플러스 계좌 전류이기 때문에 200 더하기 10을 계산하면은 바로 전기자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자 전류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210A. 요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210A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답은 일단 4번 균합 모선을 접속할 것입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는 이 직류 발전기 자체의 병렬 운전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인데요. 첫 번째로 직류 발전기의 병력 운전 조건의 첫 번째는 극성이 같을 것입니다. 극성이 같을 것이라는 것은 직류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죠. 바로 그 극성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단자 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단자 전압이 같을 것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외부 특성이 수화 특성일 것입니다. 수화 특성이어야 된다. 요게 바로 세 개 해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 직류 발전기의 네 번째는 균합 모선을 접속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균합 모선을 접속하는 것도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3번 문제에 직류 분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얘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지 않아?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균합 모선은 어디에만 접속을 해야 되냐? 균합 모선은 직권과 복권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직권과 복권에만 균합 모선을 사용하고요. 지금 문제에서 뭐였어요? 직류 분권 발전기입니다. 그냥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서는 4번이 해당이 되지만 지금은 분권 발전기이기 때문에 분권 발전기는 균합 모선을 접속할 필요가 없다. 균합 모선은 직권과 복권에만 사용을 한다. 그래서 틀린 거 답 4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직류 분권 종동기에 계좌 저항을 운전 중에 증가시키는 경우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직류 종동기의 회전 속도를 보셔야 되는데 직류 종동기의 회전 속도 N은 저희가 이 직류 종동기의 회전 속도 N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N은 K 곱하기 파이분의 V 마이너스 IA RA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회전 속도를 직류 종동기의 회전 속도를 구하는 공식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계좌 저항을 운전 중에 증가시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 계좌 저항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계좌 저항 RF는 결국에는 IF분의 V였습니다. 근데 이 IF가 뭐였냐면은 계좌 전류였습니다. 이 계좌 전류가 흐르면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바로 자속 파이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좌 전류가 흘러야지만 바로 자속 파이가 발생해.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은 지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계좌 전류가 흐르면은 자속 파이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계좌 저항을 운전 중에 증가시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계좌 저항을 운전 중에 증가시킨다라는 말은 운전 중에 이 계좌 저항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계좌 전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감소가 됩니다. 저전류와 저항은 반비례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계좌 전류가 흐르면은 뭐가 발생한다 했어요? 자속이 발생한다 했어요. 근데 계좌 전류가 감소하면은 자속 역시 어떻게 되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좌 전류가 감소하면은 자속도 감소한다. 그럼 이 자속이 감소하면 지금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가 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계좌 저항을 증가시켰더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속도가 증가한다. 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타여자 발전기와 같이 전압 변동률이 적고 자여자이므로 다른 여자 전원이 필요 없으며 계좌 저항기를 사용하여
전압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기 하악용, 전원, 전지의 충전용, 동기기의 여자용으로 쓰이는 발전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힌트는 타여자와 같은데 자여자다가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타여자와 같은 거는 분권 발전기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전기 철도에서 사용하는 직류 정동기로 가장 적합한 정동기는 직권 정동기 2번입니다. 직권은 속도 변동률은 심하나 기동 토크가 커서 그래서 주로 전기 철도에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답은 직권 정동기 2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건수비 30인 변압기에 저압측 전압이 8V인 경우 극성 시험에서 가극성과 감극성의 전압 차이는 몇 볼트인가 라는 뜻입니다. 먼저 건수비가 30이다 라고 주어졌고요. 변압기 저압측이 8V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때 극성 시험에서 가극성과 감극성의 차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뭘 해주셔야 되냐면은 건수비가 30인 건 아는데 저희가 뭘 모르냐? 건수비 A가 어떻게 이루어지신지부터 보셔야 돼요. 건수비 A는 2차 곤수분의 1차 곤수로 구할 수 있었고요.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루트 2차 저항분의 1차 저항으로 구할 수 있었고 루트 2차 임피던스분의 1차 임피던스로 구할 수 있었고 전류만 1차에서 2차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게 바로 건수비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건수비가 30이다라고 주어졌는데 지금 저압측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2차 측이 바로 8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압측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고압측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압측을 어떻게 구하냐? 고압측은 바로 A하고 V1의 자리를 옮겨주면 되니까 V1은 A, V2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건수비 A는 30이라고 했고 곱하기 저압측 V2는 8V라고 했습니다. 그럼 V1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240V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극성과 감극성을 해줘야 되는데 가극성 같은 경우는 V1과 V2를 더해주면은 가극성이 되고요. 감극성은 반대로 V1과 V2를 빼주면은 감극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V1이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240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가극성 같은 경우는 240 더하기 V2 8을 더해주면은 248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감극성 같은 경우는 240 빼기 8이 됩니다. 그러면은 232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뭘 물어봤냐? 가극성과 감극성의 얼마 정도 차이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가극성과 감극성의 얼마 정도 차이예요? 두 개를 빼주면은 16V 차이가 되더라. 그래서 가극성과 감극성의 차이는 16V 2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변압기 면판에 나타내는 전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변압기 전격의 특징은요. 1번 변압기의 전격 출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이다가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변압기의 전격은 2차 측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압기의 전격은 용량, 전류, 전압, 주파수 등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는 전격이랑 정해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바로 전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변압기 명판에 나타내는 전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변압기의 전격 출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킬로와트는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9번입니다. 전압병동률 입실론의 식은 단 전격전압 Vn, 무부하전압 V0이다 라고 했을 때 전압병동률 입실론은 Vn분의 V0 빼기 Vn 곱하기 100으로 전압병동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V0는 무부하 전압이고요. Vn은 전격 전압을 뜻한다 라고 했습니다. 전압병동률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Vn분의 V0 빼기 Vn 곱하기 100 요거를 찾아주면은 답은 1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일종의 전류 계정기로 보호 대상의 설비에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정기, 차동 계정기입니다. 전류차 하면은 차동 계정기고요. 전류차의 비율이다 라고 나왔으면은 비율 차동 계정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류차라 있기 때문에 답은 3번 차동 계정기입니다. 11번입니다. 두 대의 변압기로 V결선하여 3,3 변압하는 경우 변압기의 이용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V결선은 이용률과 출력비를 물어볼 수 있는데 V결선의 이용률은 V결선의 출력비는요. 자, 이용률은 일단은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요. 이응,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는 편법이긴 하지만은 이용률 하라 하면은 동그라미가 많은 걸 찾아라고 합니다. 숫자의 0, 동그라미가 많은 거. 그래서 0.866 0 동그라미고요. 8도 동그라미 2개 들어가고요. 6에도 동그라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률은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가는 거 0.866을 찾아주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출력비 치읓입니다. 치읓. 그래서 얘는 0.577 50%보다는 넘고 77이 2개 붙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V결선의 이용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0.866 또는 86.6% 얘도 57.7% 이렇게 퍼센트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퍼센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0.866, 86.6% 답은 3번입니다. 12번입니다. 유도종동기의 동기 속도가 1200rpm이고 회전수가 1176rpm일 때 슬립 S를 하고 물어봤습니다. 슬립 S는 어떻게 구할 수 있었냐면은 슬립 S는 NS분의 NS-N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NS는 동기 속도를 나타냈고요. N은 회전 속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동기 속도 분의 동기 속도 빼기 회전 속도 곱하기 100을 하면은 슬립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동기 속도가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동기 속도는 120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1200분의 1200 마이너스 회전 속도는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1176이 주어졌습니다. 1176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하는 이유는 퍼센트지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보기에서 퍼센트지가 안 나왔어요.
그럼 뭘 해주시면 되세요? 곱하기 100을 안 해도 돼요. 퍼센트로 나왔을 때는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되고 퍼센트가 없을 때는 굳이 보기에 퍼센트가 없는데 퍼센트로 저희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퍼센트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계산을 해주시면은 답이 나오는데 얼마가 나오냐? 0.02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0.02 찾아주시니까 답은 3번입니다. 문제 13번입니다. 전력 변환기기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답은 3번 유도정동기입니다. 변압기는 전압을 변환해주고요. 정류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을 해주고요. 인버터는 반대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는 다 전압을 직류를 교류로, 교류를 직류로 전압을 변환해주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는 전력 변환에 해당이 되고 전력 변환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유도정동기 3번입니다. 14번입니다. 슬립 4%인 유도정동기의 등가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인가 라는 건데요. 등가 부하 저항 R은 어떻게 구하냐? 등가 부하 저항 R은 슬립 분의 1 마이너스 슬립의 2차 저항을 곱해주는 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등가 부하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 주어진 등가 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냐 했기 때문에 요 슬립 부분의 1 마이너스 슬립으로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슬립이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4%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슬립 계산할 때는 4%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소수점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돼요. 항상 슬립은. 그래서 0.04분의 1 마이너스 0.04 요걸 계산하고 여기에 2차 저항을 곱해주면은 바로 부하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걸 계산했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2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24 곱하기 2차 저항을 해주는 게 바로 부하 저항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냐라니까 몇 배예요? 24배다. 부하 저항은 24배의 2차 저항을 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이 바로 14번과 같은 문제예요. 15번은 슬립 S가 5%, 2차 저항 R2는 0.1일 때 유도정동기의 등가 저항 R은 얼마인가? 바로 아까 등가 저항 R은 슬립 분의 1 마이너스 슬립 곱하기 2차 저항이다. 요걸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슬립이 몇 프로가 나왔냐면은 5%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0.05분의 1 마이너스 0.05에다가 2차 저항이 얼마가 됐냐면은 R2가 0.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2차 저항 0.1 요걸 곱했을 때 바로 등가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걸 계산할 때 등가 저항은 1.95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9, 3번입니다. 16번입니다. 다음 단상 유도 정동기에서의 역률이 가장 좋은 거. 단상 유도 정동기는 역률 문제도 나오지만은 기동 토크가 큰 순서가 나옵니다. 단상 유도 정동기의 기동 토크 큰 순서. 요거는 뒤에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적겠습니다. 단상 유도 정동기의 기동 토크가 큰 순서는 반, 콘, 분, 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반은 반발 기동령, 반은 반발 유도, 콘은 콘덴서 기동, 분은 분상 기동, 세는 세이딩 코일,
요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동 토크가 큰 순서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단상 유도 정동기 중 역률이 가장 좋은 거라 했어요. 항상 역률이 나오면은 역률은 콘덴서가 제일 좋다. 그래서 역률은 콘덴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단상 유도 정동기에서 역률이 가장 좋은 거 했기 때문에 콘덴서 기동력 답은 1번입니다. 17번입니다. 두 대의 동기발전기 A, B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A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냐? A기의 역률은 낮아지고 B기는 역률이 높아진다. 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동기종동기의 특징과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동기종동기는 2번 속도 제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2번이고요. 동기종동기의 특징은 진상과 지상의 역률이 조정이 된다. 대신 난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19번입니다.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초고속 정동기의 속도 제어용이나 전원이나 형광 등의 고주파 정등에 이용되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답은 1번 인버터입니다.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입니다. 반대로 우리 정류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류기와 인버터가 서로 다른 내용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인버터를 물어봤기 때문에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 인버터 1번입니다. 20번입니다. 삼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출력 전압의 평균 전압값은 단 V는 성간 전압의 시로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전파 종류 나오면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상 단파 정류, 두 번째는 단상 전파 정류, 세 번째는 삼상 반파 정류, 네 번째는 삼상 전파 정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만 기억하자 했냐면은 전파들만 기억하자 했습니다. 단상 전파는 EDC는 0.9의 교류 기전력을 곱해주면 됐었습니다. 반대로 삼상 전파는 직류 전압은 1.35를 교류 기전력과 곱해주면 전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파는 뭐였냐? 말 그대로 이 소수점 D의 숫자를 반으로 나누다 했습니다. 그럼 0.9를 절반으로 나누니까 반파는 0.452AC가 되는 거고요. 반에 35의 반이면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얘를 1.175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게 안 나오고 얘는 그냥 1.17로 기억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단상반파, 단상전파, 삼상반파, 삼상전파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나왔냐면은 삼상전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삼상전파에서 평균 전압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1.352AC 답은 1.35 답은 4번입니다. 21번입니다. 직류종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직류발전기에서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거나 계좌의 극성을 바꾸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바꾸셔야 돼요. 전류의 방향도 바꾸고 계좌의 극성도 바꾸면 안 되고요. 둘 중 하나만. 전류의 방향을 바꾸거나 또는 계좌의 극성을 바꾸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2번입니다. 직류발전기에서 계좌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는 발전기. 남아있는 게 없어도 된다. 남한테서 받아온다. 답은 타여자 발전기였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3번입니다. 전격 2차 전압 및 전격 주파수에 대한 출력 kW와 전체 손실 kW가 주어졌을 때 변압기의 규약 효율을 나타내는 식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효율은 실측 효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측정하는 효율이었고요. 규약 효율은 이론상의 효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측 효율은 어떻게 구했냐면은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규약 효율은 이론상의 효율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약 효율도 일단 기본 바탕은 이 입력분의 실측 효율이 입력분의 출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해야 돼요. 근데 규약 효율은 발전기의 규약 효율이 있었고 전동기의 규약 효율이 있었어요. 발전기의 규약 효율 같은 경우는 발전기는 뭐가 중요했냐면은 입력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발전기는 입력을 풀었을 거예요. 발전기는. 그래서 발전기는 입력을 풀었으니까 어떻게 되냐? 출력 플러스 손실이 되고요. 이거 분해 그대로 출력을 해주면은 발전기의 규약 효율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고요. 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반대로 출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력은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출력을 풀었을 거예요. 그럼 출력을 풀었으면은 출력은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기의 규약 효율과 전동기의 규약 효율인데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발전기의 규약 효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곱하기 100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번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곱하기 100 23번의 답은 3번입니다. 24번입니다. 1차 권수가 6000, 2차 권수가 200인 변압기의 전압비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압비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변압기의 전압비는요 권수비와 똑같다입니다. 그래서 권수비 A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권수비 A는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루트 2차 저항분의 1차 저항 루트 2차 임피던스분의 1차 임피던스 I1분의 I2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전압비 물어봤으니까 A는 V2분의 V1을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 2차 전압은 얼마가 나왔냐면은 200이 나왔습니다. 2차 권수가. 그럼 2차 권수가 권수로 물어봤네요. 권수나 전압비나 똑같다 했으니까 그러면 2차 권수 N2분의 N1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전압비도. 그러면 N2는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200이 주어졌습니다. 2차가 200. 1차는 6000이 주어졌습니다. 200분의 6000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걸 계산하면은 30. 그래서 권수비는 30이다. 이 말은 전압비도 30이다. 저항비도 30이다. 임피던스비도 30이다. 전류비도 30이다. 라는 뜻으로도 써먹을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전압비는 33번입니다. 25번입니다. 50kW의 농용 유도 정동기를 기동하려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당한 기동 방법은 답은 1번의 기동보상기법입니다. 근데 이 농용 유도 정동기의 기동법을 보셔야 돼요. 농용 유도 정동기 기동법은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전압 기동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Y델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동보상기법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리액터 기동이 있었습니다. 요렇게 4가지가 농용 유도 정동기의 기동법인데요. 전전압 기동법은 5kW 이하에 사용하는 게 전전압 기동법이었고요. Y델타는 10에서 15kW 이하에 사용하는 게 Y델타 기동법이었습니다. 기동보상기법은 15kW를 초과했을 때 사용하는 거였고, 리액터 기동법은요, 킬로와트가 아니고 용량으로 했어요. 중용량이나 대용량일 때 사용하는 게 리액터 기동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와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50kW일 때는 15kW를 초과하는 기동보상기법이 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의 기동보상기법입니다. 26번입니다. 보급이 없는 직류기의 운전 중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직류기의 운전 중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전기자 반작용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전기자 반작용은 뭐 때문에 발생했냐면은 전기자 전류가 흐르니까 발생했어요. 그럼 전기자 전류가 안 흐르면은 뭐예요? 전기자 반작용이 안 생겨요. 그럼 지금 전기자 반작용이 안 생겨야 된다.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전기자 반작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전기자 반작용이 없다. 언제일까요? 기동 안 할 때, 무부하일 때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기동 안 할 때, 무부하일 때. 답은 4번입니다. 27번입니다. 삼상유도 정동기의 온선도를 그리는데 필요하지 않는 거. 온선도 나오면은 무구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앞 글자만 따서 저무구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저항, 무는 무부하, 구는 구속, 속도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찾아주니까 아닌 것은 답은 2번 슬립 측정입니다. 28번입니다. 단상 유도 정동기를 기동하려고 할 때 다음 중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아까 단상 유도 정동기의 기동 토크가 큰 순서는 반반 콘분세라고 했습니다. 그럼 큰 순서가 반반 콘분세면은 작은 거는 뭐예요? 맨 마지막 세가 제일 작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세이딩 코일형입니다. 29번입니다. 19개 직류 팝콘 발전기에 전기자 도체수가 400, 매극의 자속수가 0.02에버, 회전수가 600rpm일 때 기전력은 몇 볼트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직류라고 했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이었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 2는 어떻게 구했냐? 60A분의 PZ 파이 N으로 구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A는 병렬 회로수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P는 극수를, Z는
도체수를, 파이는 자속수를, n은 회전수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 나머지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60의 A인데 A에 대한 힌트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직육 파권 발전기냐 중권 발전기냐가 힌트입니다. 파권일 때는요. 파권일 때 A는 무조건 2입니다. 중권일 때의 A는 극수 P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권일 때냐 파권일 때냐를 잘 비교해 주시면 돼요. 왜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파권 발전기라고 나왔어요. 그럼 A는 얼마여야 돼요? 2입니다. 60 곱하기 2분의 P는 극수라 했으니까 극수가 10 곱하기 Z 도체수인데 도체수가 얼마가 주어졌냐면 400 곱하기 파이 자속입니다. 자속이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0.02 곱하기 회전속도 600rpm 600 요거를 계산해주면은 값이 나온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60이 있는 이유는 회전속도가 rpm이 아닌 rps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0 rpm으로 나오는 거를 rps로 바꾸기 위해서 60으로 분을 나눠준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은 답은 얼마가 나오냐? 400V 2번입니다. 30번입니다. 동기속도 1800rpm, 주파수 60회로 치인 동기발전기의 극수는 몇 극인가? 여기서 동기속도 nx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동기속도 nx는 p분의 120f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면 주파수 물어봤을 때 주파수 구할 수 있고 극수 물어봤을 때 극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극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극수 P는 동기속도 ns분의 120f로 구하면 됩니다. 동기속도 ns가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1800이 주어졌고요. 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60이라고 주어졌네요. 60 얘를 계산했을 때 극수가 나옵니다. 극수는 4극이 나오게 되네요. 답은 4극 4번입니다. 31번입니다. 단중 중권의 극수가 P인 직류기에서 전기자 병렬 회로수 A는 어떻게 되냐? 중권은 병렬 회로수 A는 P와 같다라고 했고요. 파권은 2라고 했습니다. 파권의 병렬 회로수 A는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권은 A는 P, 파권은 A는 무조건 2였어요. 이걸 기억해 주시면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중권의 극수가 P라 했으니까 병렬 회로수 A는 극수 P와 같다. 답은 3번이 됩니다. 32번입니다. 슬립 4%인 유도정동기의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인가? 이건 아까 했던 문제네요. 똑같은 문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잘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라 했기 때문에 등가 저항 R은 S분의 1-S 2차 저항 요거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라고 했기 때문에 0.04분의 1-0.04 2차 저항 R2 얘를 계산하게 되면 나옵니다. 그러면 등가 저항은 2차 저항보다 24배 크다. 24R2가 됩니다. 그 답은 24, 1번이 됩니다. 33번입니다. 교류전압의 시력값이 200V일 때 단산 반파 정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류 전압 평균값은 약 몇 볼트인가입니다. 단상 반파니까 아까 얼마였어요?
단상 반파는 0.45였습니다. 0.45 EAC를 해주면 됐고요. 단상 전파는 0.9였습니다. 삼상 반파는 1.17이었습니다. 삼상 전파는 1.35였습니다. 여기 이제 맞춰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단상 전파라 했으니까 단상 반파라고 했기 때문에 단상 반파 0.45에다가 곱해주면 됩니다. 교류전압을. 교류전압이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20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0.45 곱하기 200을 계산하면은 단상 반파 전압의 직류전압이 나옵니다. 그러면 직류전압은 얼마가 되냐? 3번 90입니다. 34번입니다. 다음 중 변압기에 원리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변압기는 전자유도작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5번입니다. 변압기유로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변압기유는 다른 말로 절연유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유, 절연유의 구비조건을 보시면은 절연유라고도 한다 했고 얘의 구비조건을 보실 겁니다. 먼저 이 변압기유, 절연유의 구비조건의 첫 번째는 절연 내력이 커야 됩니다. 절연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절연 내력 클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점도, 끈적끈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점도가 낮아야 되고 끈적끈적 안 하면은 그만큼 이동이 편하겠죠. 액체가 이동성이 편해야 된다. 그래서 유동성이 높아야 된다. 요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이 변압기유는 냉각 효과가 커야 되기 때문에 비열이 커야지만 냉각 효과가 클 것입니다. 여기서 비열이라는 거는 끓는 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끓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끓지 마. 쉽게 안 끓으니까 냉각 효과가 좋다라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불에 잘 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하점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는 점, 응고점이 낮아야 됩니다. 요게 네 번째 특성이고요. 다섯 번째 특성은 고온에서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고온에서 산화되면 안 되고 여섯 번째는 다른 절연 재료와 화학 자극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절연 재료와 화학 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 요게 바로 변압기유의 구비 조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틀린 거를 찾아주면 되는데 문제는 답은 3번. 점도가 클 것이라고 나왔어요. 점도가 낮을 것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 3번입니다.